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지하철 2호선을 신월사거리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신월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동네라며 임기 안에 반드시 2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실현 가능성 따져봤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을 만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21일 은평구청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구청장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서를 통해 공무원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사과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 비서는 구청장이 보낸 사과를 잘 받았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월사거리역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신월사거리의 2호선 신정지선을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약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약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신월사거리역 신설을 공약했던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 이기재 당선인은 그 방안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꼽았습니다. 2호선 신정지선의 종점인 까치산역부터 신월사거리까지 2.4km 구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면서 동시에 신월사거리역으로 2호선 지선이 연결된다면 상당히 135동 신월 135동 중에 어떤 교통 불편이 상당히 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호선이 신월사거리까지 연장된다면 신월사거리 일대는 3중 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신월역의 위치는 공수부대 사거리로 계획돼 있는데 신월사거리와 불과 4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목동선의 기점 역시 신월사거리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선을 실제로 신월사거리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시철도 연장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의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2030년까지의 철도망 계획이 정해진 겁니다. 서울시가 5년 단위로 철도망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긴 하지만 민선 8기 양천구 임기 내에 2호선 신월사거리 연장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치구에서 사전 타당성 영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랑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도 이제 타당성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변경 계획에 이제 담는 거고 그거는 타당성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기재 당선인이 2호선을 신월사거리까지 연장한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는 건 민선 8기 양천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최근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연합회 이종원 회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과 간담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간담회라기보다는 이제 인수위의 보고를 받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그냥 저희들 목전에 임원진하고 상견례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고, 그 목전과 정식 간담회는 이제 취임 후에 하기로 하셨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목재련과 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약 이행을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주택 공급에도 기여하는 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에 상호 협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적정성 검토해서 과도한 규제인 현장조사 폐지를 국토부에 청원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서 이기재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죠. 연합회 측이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부분을 합의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이게 이제 협약서이기 때문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주로 목동 단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공통적인 사항을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정안전 규제 완화 및 면제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관해서 구청 예산에서 집행하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고, 다른 방향으로는 서울시 및 구조례를 개정하여 노력을 해보겠다 하셨고요. 세 번째는 목재련과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간담회도 이제 개최하고, 또한 재건축에 맞는 행정 지원이 더욱 필요할 거로 판단되어 현재 개편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 확정 고시하는 거 건의하는 거하고, 목동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에 노력하시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위의 사항이 그렇게 뭐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재건축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공약을 추진하기에는 긍정적인 시기로 보는데요. 현재 토지에 묶인 목동 단지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약보 안정세의 흐름을 보이는 걸로 봐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목동 아파트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고시 개정을 통한 정환진 규제 완화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 30년 아파트 정환진 면제, 이런 거는 90년대 초에 있던 일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같은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으니 주사년 등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기하지 마시고 이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연합회 이종헌 회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2만 명을 선정해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특히 올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사는 무주택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0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거나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됩니다. 은평구가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조직 환경 부패 위험도, 업무 환경 부패 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등 3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표준 모형을 평가 방식에 활용했는데요. 은평구는 향후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기관 차원에서 청렴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